안녕하세요. 한방마마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혈중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주로 엄지발가락 첫 번째 관절에 생기는 급성염증이죠.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잘 걸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년 남성이라든지 술 많이 마시는 사람, 비만,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신장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 이뇨제 또는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에게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예방이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육류라든지 또는 동물이나 생선의 내장 종류, 그리고 당류,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 대사성 질환에 좋은 식단 유지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통풍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물론 급성기에는요, 소염 진통제로 잘 낫고 요즘은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많은 약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는 요산 수치 조절약을 복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 기능 장애라든지 신장 결석이나 신부전 같은 신장 질환 갖고 계신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가진 것, 또 고혈압으로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고지혈증을 가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요산 수치 조절약을 복용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만약에 이러한 요산 수치 조절약을 복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알레르기예요. 피부 발진 또는 피부가 벗겨지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 조기에 약을 중지하면 바로 회복이 되지만 오래 복용하게 되면은요,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또는 발열이라든지 신장이나 간 기능 손상이 생겨서 심하면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또는 혈관의 염증, 백혈구 감소. 백혈구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 몸에 종기 같은 게 잘 생기겠죠. 설사나 구토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복용을 빨리 중지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치료하지?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한방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급성기에는요, 빨갛고 붓고 열나고 아파요. 건드리지도 못해요. 이러한 경우에는요, 이제 열과 발적 부종 통증을 개선하는 한약을 먼저 드셔갖고 급성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남은 증상에 침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약침을 사용해서 같이 치료하게 되면 정말 놀랄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후유증도 적고요. 자, 이 경우에 이제 급성 통증을 가라앉혔어요. 두 번째는 우리 간헐기가 있다 그랬죠. 증상이 없는데 요산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요산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대사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지실이나 창출, 작약, 건강 같은 걸 사용해서 다스려주면 정말 좋고요. 세 번째는 관절염이 만성적으로 생기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그 관절염을 치료하는 행인이나 도인이나 목단피, 지실, 작약, 오술, 당기, 건강 이러한 것 등을 처방을 하면서 복용하고 또 아울러 침과 부항, 약침을 병행하면은 만성적인 그 통풍성 관절염 치료에 정말 좋거든요. 오늘은 통풍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항생제나 진통소염제에 과민하거나 아니면은 요산 수치 조절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한번 치료받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려요.